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주민들이 대구시청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과 절차상 적법성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없이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철저한 국경 봉쇄와 방역의 결과로 자유로운 예배가 허용된 호주 현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한 예능형 기독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대 교회사를 재미있게 전하는 CTS의 예스토리를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주민들과 지자체의 입장 차이를 CTS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 판단을 두고 주민 감사 청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대구의 주택가 한복판에 건축 시도 중인 이슬람 사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대구 북구청. 사원 건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주민들이 대구시청에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건축 허가를 요청했으며 이는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은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북구청에 대한 불만도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도 북구청이 현장 실사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 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실시 후 60일 이내에 종료됩니다. 이후 감사 결과 공표와 감사 결과 조치 보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14일 대구시청 앞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줄 것,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사원 건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구청 측은 사원 건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상의도 해보고 건축주분들, 민원인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주민감사 청구로 이어진 주민들의 목소리. 지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학생들의 영성 활동에 코로나19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대학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색색 봄꽃이 안긴 캠퍼스. 거리를 두고 앉은 학생들이 바깥 공기를 쐬며 설교를 듣습니다. 백석대학교 인성개발원이 준비한 프로그램 성령님과 함께하는 2021 봄학기입니다. 자리에는 백석대 인성개발원에 백석 인증제를 수료한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학의 인재상 구현을 위해 시작된 백석 인증제는 학생들에게 훈련과 실천 중심의 전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야외 프로그램이 기획된 건 인성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후속적인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생명력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전국인 만큼 참여 시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손소독은 필수, 사전 문진표도 제출합니다. 좌석은 4m 간격으로 배치됐습니다. 오랜만에 탁 트인 공간에서 열린 예배에 고무된 학생들은 기분도 환기하고 영적인 충전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또 날씨도 받쳐줘서 또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고 또 목사님 설교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1년의 인성교육 과정과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인성을 갖추고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석 인증제 하면서 진짜 이제 6가지 전인격적인 걸 배우는데 저희가 영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라도 배우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철학적인 것도 배우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다음에 사람에 대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되고 있는 야외 예배. 캠퍼스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신선함을 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없이 예배가 허용된 나라가 있습니다. 팬데믹 초반부터 강력한 국경 봉쇄를 이어온 호주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10,0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대규모 국경일 행사까지 허용됐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안작데이 시가행진이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안작데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의 갈리폴리 전투에 참전했던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의 희생을 기리는 국가 추모의 날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제향군인들과 이들을 격려하기에 모인 시민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모임 인원 제한과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지역 감염이 나오지 않으면서 권고사항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호주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 백신 접종률은 2% 내외로 낮지만 철저한 국경 봉쇄와 격리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호주와 함께 방역 모범 국가로 꼽히는 뉴질랜드로의 자가격리 없는 여행도 가능해졌습니다. And I'm very pleased that the New Zealand government has decided that two-way travel will commence Monday fortnight. 마스크가 없으면 찬양과 통성기도가 금지됐던 예배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호주 최대 광역도시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없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There will no longer be any caps on weddings and funerals. You will be able to dance and sing in any environment, including places of worship.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지켜온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Now that church has come back in person, it's just been a lot easier to connect with people and to have that real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to, just hang out and have lunch together and enjoy church together and things. So yeah, that's been very joyful. 이번 규제 완화가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침체됐던 호주 교회에 전화위복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조금 느리고 서툴더라도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교회의 사명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의 한 교회 사역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에 위치한 식당. 일반 식당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식당 이름 그대로 청각 언어 장애인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서빙은 장애인이, 그리고 메뉴판에 있는 수어로 음식을 주문하는 수화식당입니다. 수화식당은 2차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해 6월 개업했습니다. 1호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확장을 생각하던 시점에 코로나19로 폐업한 나이트클럽에 입점 기회가 생긴 겁니다. 고민도 했지만 개척 당시 일터교회를 지향하며 교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연결고리로 만들겠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에 순종하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지역 내 코로나19 여파에도 반찬 배달과 뷔페식 케이터링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루에 60건 이상 배달 주문에 밴드 가입자 수도 현재 3,200명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물론 정리해고는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며 오히려 운영의 투명성과 장애인 고용이 용이해졌습니다. 교회에도 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직장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났던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전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우랑 목사와 김소양 사모는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작은 배려와 관심,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라며 코로나19 시대 장애인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삶의 변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또 다른 전도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회에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미디어 사역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양질의 신앙 콘텐츠도 중요하겠죠. 다음 세대에게 근대 교회사를 재미있게 전하는 콘텐츠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성교회. 조회수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이용률이 급증했습니다. 교회의 사례로 볼 수 있듯 팬데믹 시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미디어 사역. 미디어로 복음과 기독교 문화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미와 신앙의 유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탄생한 다음 세대 맞춤 예능형 교육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예스토리입니다. CTS가 제작한 예스토리는 교육, 의료,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근대교회사를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게 전합니다. 콘텐츠는 CTS의 마스코트 예삐와 유튜브 채널 K이즈러브드로 유명한 K가 조부모의 일기장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추적한다는 형식으로 재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다음 세대에게 유익한 신앙 콘텐츠를 교회에 제공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며 다음 세대가 콘텐츠를 보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배우고 기독교인으로서 자긍심을 키워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콘텐츠에 출연하는 K는 촬영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교회의 역사를 알게 된다며 다음 세대는 물론 어른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추천해드릴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단순히 너무 막 가볍지도 않고 진짜 요즘 친구들이 딱딱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의미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께 참 귀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한편 예스토리 콘텐츠는 지난 10일부터 유튜브 예스토리 채널을 통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와 서울신학대학교가 첫 다문화 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인하대 김영순, 국립통일교육원 정진헌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이주민 다문화 생활 세계와 사회통합정책, 이주민의 종교적 열망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기성해외선교위원회와 서울신대는 이주민 다문화 복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다문화 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섬 공동체가 애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와 서울신대 최인식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29회를 맞은 백석예대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에는 유명 연주자들과 밴드를 비롯해 소냐와 노틸러스 등 뮤지션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1년여 만에 다시 음악회를 열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소중한 가치들을 음악에 담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회는 백석예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됐습니다. 7년 기도운동본부가 1회 통일광장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개배예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성희 증경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희생과 겸손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기독교가 앞장서 복음 통일 사명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7년 기도운동 담당자 40여 명을 추대하고 주제 강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연구소가 아신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아신대는 교회학교와 대안학교 교사, 사역자들이 코로나19 이후 고민해온 교육 미디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모 주제는 대상에 따라 교회학교 사역자와 교사는 교회 교육 미디어 콘텐츠를, 대안학교 교사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를, 대안학교 학생들은 자유로운 주제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글로벌 호프가 RGA 재보험과 함께 미얀마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호프는 전달식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사역자들과 협력 중이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호프는 미얀마 사태 이후 현지 청년단체와 협력해 빈민계층 300여 가구에 긴급 식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CTS 시니어 명품 성우 과정이 23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은 낭독 콘서트 등으로 진행했으며 졸업생들은 CTS 음성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기 위한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미자리 교회, 아동들을 위해서 목소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또 이렇게 듣고 배웠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또 우리 명품 성우 가정 일기생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일기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TS 시니어 명품 성우 과정을 수료한 성우들은 CTS 음성 자원봉사단에서 봉사활동과 국내외 선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계 지도자와 지역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평화를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강원방송 손희연 기자입니다. 2021 피스 컨퍼런스 화이팅!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해 6.25 70주년 기념 강원도 조찬기도회를 개최해 통일에 대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북 강원도의 현 상황과 대안을 준비하는 피스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수영 목사는 남북 강원도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및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음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임이 작은 물꼬가 되고 또 교회가 연합하고 행정부와 교회가 연합을 해서 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스 컨퍼런스에서는 남북 강원도 협력과 기독교계의 역할, 공공외교적 접근 등 강원도와 교계가 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미국 인터강원협력위원회와 국제화성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21 평창평화포럼 공동위원장 아틀린슬리, 미국 전 연방 하원 의원 토니 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의 평화적 교류와 화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남북 간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며 통일을 이루는 데 함께 기여하자고 말했습니다. 평화와 번영, 화해와 협력의 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고 그 맨 앞에 여러 목사님들과 기독교계가 앞장서 있으시다. 이것을 저희들이 선언하고 다음 날 이어진 복음통일 선교대회에 강사로 나선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강원도의 복음통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강원도 기독교에서 준비할 게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차지하는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CTS 뉴스 손혜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80회 동부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양명환 감독은 변화와 섬김으로 동부연회 10만 성도가 예배 승리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감리회 동부연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2021 프레이어 어게인의 전주 전북 지역 연합 기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총진행위원장 최남수 목사의 인도로 열린 집회에서 소강석 총회장과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초대교회 영성 회복과 한국교회 대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익산 북일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총회 전계현 증경총회장은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세워가는 북일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한 위임식에서는 이진 목사를 북일교회 11대 담임 목사로 위임하고 10대 담임 목사인 김익신 목사를 북일교회 1대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소학도에 있는 소학교회가 교회 앞마당을 순례자 정원으로 꾸미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학교회 임병진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학도의 자연에서 영성과 호흡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순례자 정원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또한 도내 다음 세대를 위한 섬 소년 장학회를 설명하고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가 5개 거점교회에서 화상으로 154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노회장 권호영 목사는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사업보고 등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월 4일 오후부터 5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